페이스북, 디즈니,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월이 오기 전에 싸게 사서 모으면 좋을 종목 탑5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자TV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TV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함께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1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정과 그에 따른 수혜주 탑5 또한 이 주간 증시 브리핑을 제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7월부터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힘든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좀 이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많이 어려운 만큼 제가 매 주마다 그리고 가능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에 따른 이제 매매 전략들을 계속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이 시장에서 일단은 요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요 라인대로 잡았었고 2차적으로는 이제 940, 50 라인대로 잡았었는데 자, 해당 라인대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자, 빠른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반등이 좀 나왔죠. 이때 이제 급락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자, 급락이 나온 만큼 시장은 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좀 잡아본 다음에 현 시장에서 또 어떠한 식으로 매매 전략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우리가 잡아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싹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콕콕콕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네, 이건 최소한의 시청률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 되시고요. 자, 우리 부자TV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계속해서 빠르게 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12만 명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제가 봤을 때 또 20만 명 또 달성하면은 또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또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왼쪽에 또 이수빈 대표고요. 밑에 이수빈 대표 급발진 코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또 급등 예상되는 종목군들 하나씩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들 또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현 시장 일단 이번 주에 좀 급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기준 990포인트까지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요. 또한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30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하면서 요 라인대에 지지라인을 다시금 좀 잡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닥 위주의 시장을 좀 바라볼게요. 자, 현 시장 어떻게 좀 정리를 했느냐. 자, 리포트를 보시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보시죠.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자, 중간 전망에 대해서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의 매력과 그 다음에 악재 완화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뭐가 최근 증시 반등이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제가 이제 증시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악재가 좀 몇 가지가 있다고 하겠죠. 첫 번째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유동성 긴축이 왜 나올 것 같느냐.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 바로 이제 부채에 대한 한도 위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좀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또 호재성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방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악재 완화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악재 완화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중국 이슈가 완화가 되고 있어요. 헝다그룹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자, 베이징에서 부동산 업계의 좌담회가 예정이 되면서 부동산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어려움 점검 목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테이퍼링 우려 완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증시의 급반등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테이퍼링이 곧 시작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테이퍼링은 제가 증시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왜?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을 좀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만큼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가 터질 것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또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그죠? 그래서 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이런 우려감들을 좀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테이퍼링 발표로 인해서 증시의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 장기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점진적으로 좀 해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LA항 연중 무휴 24시간 가동을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또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이 공급 차질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개선이 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 해소감 또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큰 악재 세 가지가 완화가 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방을 누르고 있는 악재가 점차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어때요?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무엇이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과거 금융위기의 흐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현 시점이 밸류에이션상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880 이하로 떨어지면은 와, 이거는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좀 발휘가 되면서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스피 기준 2900 수준까지 내려갔었던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체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다시 좀 반등세가 좀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번 주 증시가 좀 반등이 잘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현 시장은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다. 정해지지 않은 시장에서 이 상방을 가로막고 있는 악재들이 좀 이제 많이 확실하게 풀려줘야지 다시 상방을 향해 갈 테고, 이 하방을 좀 지지하고 있는 이런 호재들이 오히려 깨져버리면 다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결국 요 세 가지에 대한 악재가 아직 완연하게 다 깔끔하게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에 좀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록 최근 좀 이제 급반등 장세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 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추가적인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는 점점 둔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급반등은 나왔으나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직 우려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라는 심리가 발휘를 하면서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횡보 흐름을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연기금 수급이 일부 유입이 되면서 증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증시가 안정을 찾아갈수록 연기금 자금 강도는 아무래도 둔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의 좀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자,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요 이벤트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 하방 경쟁력을 아무래도 더 굳건하게 강하게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게 3분기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실적 시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적 시즌,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올수록 오히려 하방을 또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왜? 밸류에이션상 이 정도 배는 너무 싸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이 좋고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면은 이 하방 저점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들어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우려감들이 완연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자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 지지라인은 좀 강하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940, 50포인트 부근으로 내려온다면 매수. 그 다음에 자, 저항대는
코스닥 기준 1560포인트 부근에서는 매도. 그 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90에서 1000포인트 부근, 요 부근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분할 매도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중간 부근의 기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다시금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그려드렸던 그림이긴 했어요. 사실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최근 이 박스권에 딱 갇혀 있다라 그랬죠. 어떤 박스권? 자, 이렇게 딱 세 가지의 선을 기억하시라 그랬죠. 세 가지의 선 딱 그려놓고, 자, 요 마지막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940에서 950포인트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90에서 1000포인트가 이제 1차적인 기준 라인, 그 다음에 2차적인 기준 라인은 1050에서 1060포인트의 기준 라인이 좀 잡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1050에서 1060포인트요. 자,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시장은 요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요렇게 이탈을 했긴 했지만 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니 여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매수를 해도 좋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된다.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좀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좋다.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힐 때까지는 그냥 장기적인 방향성의 종목들은 수익 중이라면은 홀딩, 손실 중이라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단기적인 전략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요런 전략을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경제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환율을 봤을 때 최근 환율의 흐름이 어떻느냐, 바로 요런 흐름을 좀 띄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중기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요렇게 좀 보시면 한번 추세를 딱 이쁘장하게 그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도 결국에는 추세가 중요한데, 자, 최근 추세가 이런 식으로 중기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상승 추세가 쫙 나오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이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금 좀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1차적인 지금 지지 라인이 요 라인 때 1080포인트에 좀 잡혀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이제 1000-70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요 안으로 단기적으로는 1070, 80 정도는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요런 흐름을 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면,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선물 매수가 5거래일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환율 역시도 좀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번 달 증시를 바라볼 때는 이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그들을 좀 추종하는 매매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환율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80불을 소폭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유가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한 번 다시 출렁일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85불 뚫고 90불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증시는 다시금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자, 지금 당장의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좀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우려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소액으로 매매를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포지션과 단기적인 포지션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포지션은 아직 방향성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달 조금씩 소액으로 적금씩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매매가 좀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일정주 매매를 하시라 그랬죠. 일정주 매매. 자, 일정주에 따른 이제 종목군들의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다. 중소형주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식시장에서 자금줄이 크게 이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주, 우량주 쪽에서 나갔던 이탈됐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10월달, 11월달, 9월달부터 10월달 탑3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지나간 애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애들은 볼 필요가 없고 다가온 애들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다가온 애들 또 누가 있느냐? 제가 또 리포트를 하나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자, 제가요 뭐라 그랬냐면 OTT를 주목하라 그랬어요. OTT 10월은 탑3 섹터가 뭐가 있냐 그랬냐면 OTT,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우주항공 말씀드렸죠. 자, OTT가 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랬어요. 오징어 게임이 완전히 초흥행을 했다. 자, 오죽하면 요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 자, 요런 뉴스예요. 오징어 게임 없었으면 넷플릭스 어쩔 뻔했나? 1000배의 이익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시총이 28조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1000배 이상의 이익을 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야,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게 넷플릭스라는 컨텐츠 하나가 대박 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다. 이제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관심,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 그렇기에 지금 11월 며칠 12일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됐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뭘 한다 그래요? 자, 여기도 나오고 있죠. 어제 온라인 미디어 데이와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쇼케이스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7개가 포함이 됐다라고 해요. 7개. 무려 7개입니다. 정말 많이 포함이 된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기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 뉴의 콘텐츠 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앤유가 제작하는 오리지널 너와 나의 경찰 수업, 그 다음에 무빙, 그 다음에 에이스 팩토리가 제작하는 그리드, 드라마하우스 스튜디오 JTBC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는 설광화. 요거 JTBC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J콘텐츠랑 연결되어 있죠. J콘텐츠의 자회사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핑크 데뷔 5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블랙핑크 더 무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11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개시를 하는데, 자, 한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에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디즈니 플러스가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오리지널 컨텐츠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동시 방영하는 작품에 대한 라인업을 추가를 했고요. 이 움직임은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오리지널 제작사 컨텐츠에 대한 기회도 없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도 또 하나의 OTT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사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지금 구독료도 가장 큰 경쟁사가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에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냐면은 자, 내려보시면 자, 디즈니 플러스와 한국에서 서비스 중에 OTT 서비스가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비교를 하면 되겠죠. 요렇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미지를 또 보여드리면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국내 주요 OTT 가격 비교인데 넷플릭스는 프리미엄이 14,500원까지 올라가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9,900원밖에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당 무려 7명까지도 가능한 게 디즈니 플러스예요. 동시 접속자 4명 제한이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는 동시 접속자 4명밖에 안 되는 것에 비교를 보면은 조건도 좋죠. 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앞서 나가고 있을 만한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있다는 움직임.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쇼케이스 내내 컨텐츠를 강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될 것이고, 쇼케이스 내내 컨텐츠를 강조해서 지금 보시면 약 2여 년 만에 디즈니 플러스는 출범한 이후로 2여 년 만에
유료 구독자 무려 1억 명 넘게 모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기간 넷플릭스는 2억 명, 분기 유료 가입자 순증도 넷플릭스를 추월하고 있다라고 해요. 추월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이번 쇼케이스에서만 약 20편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공개했는데 그 중에 7개가 우리나라 컨텐츠라는 거예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와 이미 2편의 드라마 제작을 계약해 한참 촬영 중에 있는 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스트에도 이름을 많이 올렸던 J 콘텐츠를 우리는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런칭 소식은 모든 제작사의 호재다. 왜? 판매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넘어 미국을 강타하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매우 우수한 가성비가 높은 흥행력 덕분에 콘텐츠 스케일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에 대한 보장 마진율은 넷플릭스에서만 있었던 15에서 20%에서 디즈니 플러스 입점으로 플랫폼 간의 경쟁 심화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넷플릭스의 막대한 투자금 덕분에였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재도 덜 했었고, 그 다음에 대형 기술을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퀄리티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흥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는데, 자,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자금을 받았기에 더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뿐만 아니라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발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기존에는 이제 넷플릭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이런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 OTT 플랫폼 사들끼리의 경쟁력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었는데, 디즈니 플러스라는 또 공룡 기업이 뛰어들었다 보니까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의 경쟁 구도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작사들에게 주는 보장 마진율 자체가 더 높게 평가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더 높게 평가가 되면은 이제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이익을 많이 챙길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 리스트 디즈니 플러스에 입점이 된 상황은 지금 설광아, 무빙,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블랙핑크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참여한 제작사들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JTBC 스튜디오, 요게 바로 J 콘텐츠이고요. 스튜디오 앤 뉴, 요게 바로 뉴입니다. 뉴. 그래서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OTT 중에서도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륙을 봐야 되는데, 한국 상륙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누가 되느냐? 바로 뉴, 그 다음에 J 콘텐츠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YG 엔터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YG 엔터가 제작한 블랙핑크 더 뮤비가 있음과 동시에 블랙핑크의 지수씨가 출연한 드라마까지도 있기 때문에 YG 엔터도 우리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 세 가지 정도는 디즈니 한국 상륙 수혜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1월 12일 디즈니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기 때문에 이 전까지의 일정주 매매 수혜주로서 공략을 하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하나, 자, 일정을 바라봤을 때 일정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은 디즈니 상륙, 즉 11월 12일,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드라마 개봉일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다 개봉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4분기 내에서는 해당 종목군들은 웬만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J 콘텐츠 같은 경우서는 요렇게 또 주요 방영 예정인 드라마 라인업이 있습니다. 자,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또 JTBC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설광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디즈니 플러스와 JTBC 동시 방영입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또 지옥이라는 컨텐츠도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 이제 OTT 말씀드릴 때 J 콘텐츠를 특히나 제가 또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이제 45,000원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지금 58,000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공략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현 포지션은 이렇게 추세를 좀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추세를 껐을 때 요 추세를 그대로 이제 고점으로 이어봤을 때 요런 이제 선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저항 라인을 좀 그어봤을 때, 자, 주봉으로 좀 꺼볼게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 라인은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요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6만원대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7만원, 7만 5천원까지만 좀 욕심을 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공략은 어디서 하는 게 좋아요? 추세 지지받는 구간인 5만 5천원 부근에서는 공략을 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 같은 경우 J 콘텐트리 좀 더 제가 좀 보자면, 자, J 콘텐트리 보시면은요, 디즈니양 판매 시작이 되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빠르게 뉴와 함께 가장 빠르게 디즈니의 레퍼런스를 얻게 되는 제작사라는 점에서 흥행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리포트를 좀 봐야겠죠. 뉴, 자, 디즈니 플러스와 박스 오피스 겹포제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나옵니다. 지금 3분기 개봉한 영화 인질 에 대한 수익 인식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요, 자, 연간 3편 이상의 노멀 드라마와 1편 이상의 텐트폴 작품이 가능하여 디즈니 플러스와의 장기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이미 됐어요. 될 것을 감안하면 다운사이드 리스크, 즉 하방 리스크는 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드라마 부분은 호실적을 내년까지도 이어갈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느냐. 자, 디즈니 플러스가 2개가 있죠. 아까 봤던 무빙과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요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인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분기에 또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G엔터는 워낙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위드 코로나로 살아나는 엔터주 공연 재개 시 콘서트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있죠.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또 하이브랑 YG 엔터 또 강조를 다시 한번 드렸었고, 자, 블랙핑크 프리티 세비지라는 부분이 스포티파이에서, 중국의 스포티파이에서 무려 2억의 스트리밍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인기를 지금 중국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도 워낙 인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야, 블랙핑크 리사씨는 한 달간 무려 6억 2,900만의 조회수 범접 불가 대기록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제 솔로로 컴백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범접할 수 있는 대기록을 가져가고 있는 게 블랙핑크 리사씨인데요. 자, 지금 증권가에 따르면 하반기 연말을 앞두고 블랙핑크 완전체가 또다시 컴백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컴백하는 일정이 만약에 잡히면은 그 일정을 앞두고는 계속해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YG엔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서 사실 우려감을 많이 잡고 있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국제 유가도 자연스럽게 이제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너무 고유가로 올라가 버리면은 좀 진정시킬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전 그렇게까지 좀 크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베일을 벗었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거는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정이 좀 예정이 되어 있냐면, 요 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페이스북이 이제 차기 VR 헤드셋 시제품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느냐, 또 요겁니다. 차세대 메타버스의 키인 XR이 다가온다. 아하. 제가 과거 이제 메타버스 강의하면서 알려드렸던 포인트였는데, 그죠? 자,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XR 기기 신제품 출시를 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메타버스가 지금 상용화가 되려면 결국엔 XR 기기가 더욱더 상용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제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애들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들을 선발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라 라는 것이고, 자, 또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의 흐름이 좋아요. 왜냐면 메타버스 지금 ETF만 국내에 무려 4종이 출시를 하면서 출시 이후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된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XR 기기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주라면 분명히 또다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일단 요 리포트 보시죠. 자, XR 기기 신제품 출시 관련 이벤트가 10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 이번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본격적인 성장기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글로벌 XR 관련 업체들의 수혜를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일정이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메타버스 행사인 페이스북 컨퍼런스가 이번 달 말 28일 날 개최될 전망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가 페이스북이 차세대 VR 기기들을 티저 이미지로 공개를 했는데, 이 행사에서, 즉 컨퍼런스 행사에서는 차세대 오큘러스 퀘스트 VR 기기를 또 공개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일정에 따른 수혜, 즉 며칠이에요? 10월 28일. 요 일정 전까지 굉장히 또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 거냐? 누가? 카메라 관련 부품인 LG노텍, 그죠? LG노텍, 그 다음에 뉴프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의 경우에는 아직 제품 출시 이전으로 확정된 부품사는 알 수가 없으나 기존 부품 업체들의 납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애플과의 관계도가 높은 LG노텍이 또다시 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더고전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또 같이 보시면 좋겠느냐, 다음 달 일정으로 디즈니를 봐야 되는데 이번 달 말 일정으로는 메타버스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LG노텍 먼저 보시죠. 그 전에 아까 이제 YG엔터 차트 흐름 안 봤네요. 자, YG엔터 차트 흐름은 주봉상 봤을 때 요렇게 주봉 추세 좀 끄어볼 수 있는데 살짝 이탈된 다음에 급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요 이제 55,000원 라인은 굉장히 강한 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 6만원 라인 1차적인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접근하시고 싶으시면은 6만원 라인 1차 매수, 55,000원 라인 2차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윗구간 저항대는 어디가 또 잡혀있느냐, 자, 요 라인 때 1차적으로는 7만원 65,000원에서 7만원 요 사이, 그 다음 2차적으로는 75,000원, 즉 1차 분할 매도는 65,000원에서 7만원, 2차 분할 매도는 75,000원 라인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추세상을 봤을 때도 추세선을 그대로 좀 그어봤을 때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만원대 부근, 75,000원대 부근 요 라인대가 매도 익절 자리가 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렸었는데 또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추세선 이렇게 좀 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을 그대로 이제 고점에다 갖다 붙여봤을 때 1차적인 저항 라인 14,000원, 2차적으로는 16,000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16,000원에서는 웬만하면 좀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매수를 한다면 12,000원 부근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보겠습니다. LG노텍 봤을 때 차트 흐름 딱 이쁘게 박스권으로 좀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땡큐 모아가시면 되겠죠. 땡큐 모아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 부분에서는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데, 요 상단 부분 혹시라도 돌파하고 올라간 다음에 수익을 키워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안정적으로는 웬만하면 24만원 부분에서는 매도 익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자, 또한 뉴프렉스라는 기업, 자, 뉴프렉스는 오늘 사실 갭상승하면서 급등을 한 차례 좀 보여줬어요. 원래 요 저점을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고점을 내리는 요런 삼각수렴 라인이었기 때문에 삼각수렴 요 하단 부분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요 이제 상단선을 돌파하자마자 갭이 좀 떴습니다. 자, 근데 요 갭은 메워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략을 하고 싶다면 3,5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잡았을 때 익절은 또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자,
일단 1차적인 저항이 4,250원 잡혀 있고요. 2차적으로는 4,500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즉 4,200원에서 4,500원 정도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최대 욕심은 가능한 한 5,000원까지는 욕심을 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자 제가 알려드린 기업이 총 5개가 있거든요. 뉴, 제이컨트리, YG엔터, 그 다음에 LG노텍, 뉴프렉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정부가 내달 1일에 웨드 코로나 돌입 목표로 인해서 2주간 전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한 자 사적 모임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즉 지금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가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요 위드 코로나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과거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이 쭉쭉쭉쭉쭉 올라갔던 것처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코로나로 피해를 받았었던 애들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요일날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업로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자TV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을 피해야 되고 어떤 종목군들을 잡아야 되는지는 여기서도 다뤄드릴 테니까 서서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일단 얘기를 하겠고 마지막 남은 일정 여러분들 계속 또 주목을 하고 계시죠? 다음 달 목요일 누리호 발사 여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주항공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군을 만약에 갖고 계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까지만 좀 1차적으로 좀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하이브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기존에 많이 강조를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브인데 얘가 이제 오늘 추세를 좀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올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를 다시금 그거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단기 분할 매도권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31만원 부근 요 라인대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되겠고 목표는 33만원까지는 좀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1만원에서 33만원 요 라인대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도 좀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현재 중요한 거는 뭐다? 박스권의 시장이 좀 갇혀있다라는 것이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 상단 부분에서는 매도,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추세와 지지 저항을 그린 다음에 추세 지지 저항 라인대의 하단 부분에 있을 때는 매수, 상단 부분에 있을 때는 매도, 즉 4848 전략, 쌌다 팔았다 요 전략을 계속해서 좀 취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장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앞으로 봐야 할 일정과 그에 따른 수혜주들 정리해드렸으니까 오늘도 해당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리포트도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YG엔터도 리포트 나온 게 리사도 잘했고 투자도 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컨센이 무려 42%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도 정상화의 성장을 더하다라고 하면서 YG 플러스의 성장세에도 주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YG 플러스도 YG 엔터의 자회사인데 최근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봉상 저점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 또한 마찬가지로 상방 돌파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제 9,000원 라인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지 않나. 또한 9,000원을 돌파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또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또 강한 슈팅이 가능하지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또 뭐가 또 나왔었냐면 LG노텍 세 가지의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해요. 세 가지 성장 동력. 최근 폴디드 모듈 관련 특허를 또 출원하면서 폴디드 망원 모듈 도입 가능성에 또 주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R 기기 출시 요구에 따른 수혜, 그 다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산업의 개화로 인한 카메라 수요 증가.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수혜가 되고 자율주행도 수혜가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스마트폰도 수혜가 된다라는 거. 진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또 LG노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해진 기초 체력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프렉스도 메타버스 관련 업체 중에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또 리포트 나온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체크를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이 부자TV가 여러분들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가족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자, 커뮤니티 가시면 예전에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몇 분이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나하나 또 보고 있는데, 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성실하게 같은 방향을 보면서 나아가실 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요. 댓글에 달려있는 메일로 이메일 한 통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 영상 편집, CG,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저희와 함께 또 출연이 가능하신 패널, 연구원 이렇게 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은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제발 여러분들 댓글도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수익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렇게 다 달아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수익 많이 많이 보시라 염원을 담아 하트를 이렇게 뿅뿅뿅뿅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다시고 수익의 기운까지 듬뿍듬뿍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TV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힘내시장 결국에는 잘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게끔 축복할 테니까 계속 힘내셔서 끝까지 승자의 자리로 올라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